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데일리베스트는 원래 방송을 쉬지만 답답한 마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요. 헝가리로부터 들려온 소식인데, 한국인 단체 여행객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돼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족여행을 온 단위의 그런 관광객들이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유튜브 등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상 사고다 보니까 세월호와 관련된 그리고 연관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대처와 관련된 말들이 가장 많은 듯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취한 액션이 오버스럽다, 과도하다라는 주장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난사고를 대하는 정부의 대처와 관련해서 대처 능력이 적절했다 또는 부적절했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원래 진영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정부대로 각종 재난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진영 논리가 개입되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이전에도 그랬나를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서해 페리오 사고 때도 그 숱한 사고와 재난 앞에서 진영 논리, 다시 말해 재난과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게 세월호 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철저히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그 이후로 무슨 사고가 날 때마다 정치 논리와 진영 논리가 개입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안타까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께서도 뚜렷이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효순이 미순이 장갑차 압사 사건 때도 세월호 때와 비슷한 양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좌파들이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몰고 갔나를 회상해 보신다면 세월호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인해 재난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 부메랑이 돼서 정권에 목을 죄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영상에서 이번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지켜보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날 사이버 작전사령부가 사령관 이취임을 명분으로 술자리를 겸한 회식을 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작전사는 30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김종일 전임사령관 주관으로 회식을 했고, 이날 회식에는 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와 과장급 군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식에서는 술잔도 오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문재인을 비롯한 정부는 총력을 다해 실종자 구조와 수습에 총력을 쏟고 있던 상황에서 군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가 줄을 이루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세월호 사고 당일 노래방에 간 KBS 양승동 사장이 떠오르고, 마리온 헬기 추락 사고 때 영화 관람을 했다던 김정숙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날 군의 행태를 비판하는 논리는 단순하지요.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했는데 국가기관이 술을 먹고 회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부적절하다, 이런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 24일 오전 10시 15분 경남 진해에서는 해군 청해부대 환영식이 열렸는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날 문재인은 경북 경주를 방문해 주민들과 모내기를 하고 막걸리와 새참을 먹었다는데요. 회식을 했다는 군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우리 군이 군 행사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막걸리와 새참을 먹은 문재인의 행보는 적절했나?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참 기가 막힌데요. 지난 강원도 산불 때 문재인이 언론사 사장들과 만찬을 하고 그 이후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고, 자, 이에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들을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 30일 헝가리에서 참사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춘추관에 있던 기자들은 문재인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고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기까지의 과정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확한 보고 시점과 시간과 횟수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고 시간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각과 대통령 지시 사이에 4시간 가까운 공백이 있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 핵심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 등은 보안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저 같은 청와대의 설명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세월호 때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밝혀내야 한다며 1분 단위로 대통령의 행적을 요구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대통령의 일정은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 소명을 요구했고 대통령 측은 분 단위로 세세하게 당일 행적과 지시 내용 등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었습니다. 자, 여기엔 박 대통령의 시간대별 위치는 물론 식사 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도 모두 포함되었는데요. 당시 박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던 세력들이 이제 대통령의 행적은 보안 사안이라며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정민은 문재인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서 파면할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